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19일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다시 거듭해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조차 무력화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는데요.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주장의 영역을 넘어 사법적 심판의 단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극렬 극우 지지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지난 새벽 영장을 내준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저질렀는데요. 마치 윤석열이라는 사이비교주에 매몰된 광신도처럼 그를 지키겠다고 무력도 불사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오전 2시 50분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시도 47일, 체포 나흘 만인데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낸 데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해야 할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해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과 윤석열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은 구속 상태로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나눠 맡는 방식을 통해 다음 달 5일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지방법원 앞에 몰려있던 자칭 애국보수,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헌정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여지껏 보지 못한 조직적 움직임과 과감함, 그리고 기물을 파괴하는 능수능란함에 법원 서버 탈취와 훼손 등 외부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요.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던 중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법원 폭동, HID 부대 오비 연루설, 정부사령부 소속 특수공작부대 HID의 퇴역 군인들, 오비가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했다는 HID 부대에 오비 연루설이 제보와 함께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당장 체포된 폭도들에 대한 긴급 수사로 내란 지속 상황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속 해소시켜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저는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개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르바이트 시급제 시위대가 느닷없이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는 폭도로 변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아무튼 뭔가 이상하긴 한데요. 더 예의주시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들 뒤에는 국힘당, 내란의 힘, 내란 공조당이 백업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죠. 윤석열 의원님 새벽에 서부지법 앞에서 아침에 좀 전에 제가 메시지 낸 걸로 제 입장은 다 냈으니까 그걸로 인용하십시오. 폭력 사태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선동한 결과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좀 어떤 입장이세요? 누가 선동했죠?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죠?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하거나 아니 그게 무슨 선동이에요? 사법부 건의를 인정 안 한 것이 취소한 그런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질문도 팩트를 갖고 질문을 하셔야지. 아무리 기자라고 하더라도 나무 들은 얘기 갖고 그냥 한거리 떠드는 소문 갖고 질문하시면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선한 건 사실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간 극우 세력과 밀착했던 여권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궤변을 쏟아냈는데요. 아니 토해냈습니다. 폭동 3시간 전쯤엔 국힘당 윤상현 의원이 담 넘은 사람들은 훈방될 거라는 말을 했고 폭동 이후 친윤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들을 가리켜 윤석열이 일으킨 성전에 참가한 십자군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작태인 거죠. 19일 0시쯤 서울 서부지법을 찾은 윤상현 국힘당 의원이 경찰들 사이에 등장합니다. 한 극우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인데 당시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담을 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는데요.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훈방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약 3시간 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자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는 것도 모자라 법원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습격을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당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미국으로 주랭랑을 쳐버렸는데요. 또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폭력의 원인일 수 있다는 황당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이들의 비정상적인 폐악질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이자들이 온전한 생각을 가진 자들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어 친윤으로 불리는 김재원 전 국힘당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행동을 성전, 지지자들은 십자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했고 아스팔트에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며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한 겁니다. 김민전 의원도 부정선거라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윤석열이 대통령직까지 걸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바보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욕한 거죠. 누가 바보입니까? 국가를 전복해 자신의 독재 국가를 세우려 했던 내란 수괴가 바보입니까? 정말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힘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 터져나왔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구속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반응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거였는데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인 거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더 나아가 12.3 내란 사태를 두고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정당했다고 옹호하는 발언인 겁니다. 또 국민이라는 말을 쓰면서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국힘당 지도부는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윤석열의 휴대전화 교체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본 부분까지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내란죄의 무거움을 모르냐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 비서실장을 두고는 내란 수계 비서실로 남을 작정이냐면서 사죄하고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우리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치 집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부안해동에 이들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린 극렬 지지자까지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걸까요? 무도한 이 정치 집단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가 살 길이기 때문인 거죠. 김영세 비대위원장이 야당 대표에도 똑같은 때 적용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것은 유심했습니다. 아니, 야당에서 개혁을 발동했나요? 야당 대표가 재판 나오라 그럴 때 거부했나요?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뭐 거부하고 안 나간다고 막 그랬나요? 지난해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안 나갔나요?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어거지로 마치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들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